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도 건물주로 등극할 수 있는 투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종잣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 자체를 못해 하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투자는 정말 소액부터 신용대출을 활용하게 되시면 내 현금 한 푼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소액으로 내 집 사서 큰 이자 부담 없이 수익까지 내는 투자법은 바로 지분 경매입니다. 이 경매는 소액 경매의 꽃 중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올리지 않은 꿀팁과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물건 추천까지 이런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일반 매물을 볼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있는 물건은 완전한 하나의 소유권 형태로 나오니까요. 지분 물건은 경매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요. 지분 경매는 해당 물건의 지분 크기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100만 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본인의 자본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들 싼 거에는 다른 온전한 경매 물건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경쟁이 세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요. 지분 물건 사는데 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경쟁률이 확 줄어버리고요.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귀찮은 일 때문에 또 경쟁률이 확 줄죠. 지분 물건은 부모가 사망한 뒤에 자녀들에게 지분으로 상속된 이후 그중 누가 돈 빌린 걸 못 갚거나 세금을 못 내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입지 좋은 물건도 지분 경매로 은근 많이 나옵니다. 강남, 마포, 용산, 자리 좋은 상급지 상권에 있는 건물 등이 이에 해당하죠.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돈이 많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거주로 들어갈 부동산이 아니라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귀찮아하는 것에 노력과 행동을 통해 그것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인기 없다고 돈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아무도 안 쳐다봤던 물건을 2달 만에 수익을 냈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런 물건을 보는 눈과 그리고 지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자토끼 만세! 알겠죠? 지분 경매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나와 같은 물건을 소유한 공유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 물건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공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협상 확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분 낙찰에 드는 돈 또한 줄어들겠죠. 좋게 생각하면 이런 게 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지분 경매의 경우 투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매각이 힘들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실현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피하고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잘하면 돈이 됩니다. 지분 물건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낙찰받아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면 경매 당일에 입찰자 1등의 가격으로 제가 살게요 를 시전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은 경매 당일 나와 의사를 밝혀야 하고 경매 중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서 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이걸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분 경매로 돈을 버는 액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사서 싸게 팔기. 둘째, 내가 싸게 사서 또 싸게 사서 온전한 물건 만들어 팔기. 셋째, 낙찰자와 공유자가 서로 합의해서 아파트를 팔고 지분대로 돈 나눠 가지기. 넷째, 협상이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통째로 경매로 넘겨 지분만큼 배당받기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싸게 사서 싸게 팔기. 낙찰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파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는 협상에 의해 가능하고 다른 공유자가 내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할 때 가능한 거라 낙찰 금액을 싸게 받아서 당연히 그 동유자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겠다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확률이 좋겠죠. 그리고 공유자가 이 지분을 살 수밖에 없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는 물건을 선택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물건을 보여드리며 이해시켜 드릴게요. 둘째, 내가 싸게 사서 또 싸게 사기.
첫 번째 방법과 반대인데요. 낙찰자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협상을 통해 싼 가격으로 사와서 온전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퍼즐 조각을 맞춰서 작품으로 만들어 판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셋째, 낙찰자와 공유자가 서로 협의해서 아파트를 팔고 돈 나눠 가지기입니다.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고요. 가격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입지가 좋은 물건의 경우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매매 차익을 남기고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싸게 산 차익과 매매 차익까지 보너스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넷째, 협상 결렬 시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경매로 넘겨 수익을 챙긴다입니다. 제일 싫어하시겠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협상이 결렬되었고 공유자가 아파트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료 청구 소송을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료를 받으면 좋지만 지료를 받으려고 청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인 한도 내에서 꽉꽉 채워서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을 청구해서 일정 기간 내지 않았을 때 나머지 부분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권을 사용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낙찰받고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 파는 거죠. 경매로 나가는 물건 또한 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경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완전체로 만들어 팔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죠. 이외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걸면 내 지분까지 합쳐서 온전한 물건으로 경매로 넘겨 바로 매각한 뒤 지분만큼 배당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엑시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례 물건을 통해 현재 이 지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3 타경 40206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동광아파트입니다. 토지 5.84평과 건물 8.56평만큼의 안시 공유자분의 지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집 크기가 8.56평은 아니고요. 이 물건의 경우 지분 3분의 1이라 아파트 전체의 전용 면적은 국민평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6,5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지만 지분 물건이라 다들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100만 원에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신용대출을 통해 현금 없이 매입이 가능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신용대출 받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안성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거주용으로 지은 아파트겠죠.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산업단지의 규모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집 사진 한번 볼까요? 101동 2층 물건이네요. 빨간색 동그라미 집이고요. 현관 사진을 보시면 현관이 아파트 연식에 비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좋겠죠? 반드시 임장을 통해 물건 상태나 아랫집에 가서 누수 등의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건 구조 볼게요. 남향의 전용 84.92로 모두가 선호하는 국민평수입니다. 이 아파트가 2003년식인데 드레스룸도 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물건의 매각 일정에 특이점이 있는데요. 2023년 11월 27일에 5,100만 원에 감정가 80% 수준으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서워집니다. 낙찰자가 뭔가 포기할 만한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1,360만 원 돈이 가압류로 잡혀있네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아래의 가압류와 압류는 낙찰 시에 모두 소멸됩니다. 물론 여기서 소멸되는 건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지분에 한해서 소멸이지 전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물건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물건이 다 말소되는 게 아니라 내 지분에 대해서만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전액 배당이 안 되는 경우의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안병 땡씨, 안성 땡씨, 안재 땡씨 세 분이 공유자이며 안성 땡씨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나머지 공유자 두 분의 주소가 경매 물건 주소입니다. 여기 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되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협상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각구 요약 내용을 보면 안성 땡씨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캐피탈,
카드 사용액이 연체가 되었는지 가압류와 압류가 신나게 달려 있습니다. 의구는 깨끗한 근저당권은 없는 물건이네요. 안병땡씨 등 우리 카드 체납 비용이 있는 걸 봐서는 공유자들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공유자인 안재땡씨가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으며 임차인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문제가 있다 할 내용은 없는데 왜 미납을 했을까요?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 제출 내역도 없습니다. 그냥 미납을 하셨던데 대출 나올 거라 생각해서 들어오신 건지 딱히 크게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크게 문제 없는 물건이고요. 지분 물건의 수익화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안성땡씨의 지분 전체의 3분의 1이고 나머지 상속받은 공유자 2명이 각각 3분의 1씩 보유 중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4월 5일입니다. 일단 다 까고 말씀드리면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권자 2명이 지금 저 집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해서 그들한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넘긴다는 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머지 2명의 지분을 사오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료 청구 소송을 걸어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경매로 넘기고 우선 매수권 행사를 통해 등기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온전한 물건으로 파는 방법입니다. 아까 등기에 다른 공유자도 카드값 밀린 걸 봐서는 공유자와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료 청구를 통해 경매로 넘기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깔끔한 방법으로 보이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카드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인데 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공유자 2명이 같이 해서 경매 3분의 1의 지분을 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엑싯은 다양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분 경매 참 매력있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분 경매는 경매 대출이 어렵습니다. 온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본인 자본에 맞는 소액 물건이나 이자를 계산했을 때 부담 없는 수준의 물건을 신용대출해서 취득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렬 시 전자소송기간과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소정의 소송비를 생각해서 최대한 싸고 보수적으로 낙찰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지분 물건이라 사람들한테 그닥 인기가 없거든요. 좋은 물건이라고 무리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료 청구 소송은 법원 안 가도 컴퓨터로 간편하게 가능하니까 소송이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분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